질문 있는 교실, 친구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입에서 행복한 교육 세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직접 솔선수범하고 있는 학생들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효원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신 분은요, 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눔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바로 전성실 나눔 디자이너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나눔교육 전문가이기도 하고 마을교육 전문가이기도 한 전성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전성실 선생님, 제가 나눔 강사 그리고 나눔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리송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히 나눔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나눔 디자이너는 네. 제가 만든 이름이고요. 네. 나눔을 디자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나눔하면 보통 기부나 봉사 정도만 생각하는데 네. 다양한 사실 나눔들이 있거든요. 그 나눔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네, 맞습니다. 만드시고 그리고 직접 또 행하시고 네네. 그러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오늘 아마 선생님께서 또 해주셔야 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전성실 선생님 옆으로 초등학생 두 분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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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학생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천인초등학교 2학년 임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수빈 학생. 그리고 우리 여주 학생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반초등학교 2학년 김여주입니다. 지금 두 학생 모두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서로 아는 학생인가요? 서로 알아요, 서로? 네. 같은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저번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수업할 때 처음 만나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대면하군요. 네, 오늘. 네. 그래도 두 번째 만나니까 더 반갑죠? 여주 학생 어때요? 반가워요. 그렇죠, 반갑죠. 두 분 마주보고 인사 좀 해볼까요? 안녕. 세 번째 만나면 더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효원고의 김효원 학생.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아버님이 이사장이에요? 아쉽게도 효원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지만 저를 위한 학교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효원고등학교인데 본인의 이름이 효원이에요. 이건 진짜 내 학교다. 맞아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진짜 이거 타고난 건데 우리 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내 초등학생들과 함께 영어, 수학 공부를 같이 하고 있다고요? 수업을 한다고요? 네. 저희가 경기평생학습관 등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동하는 곳에서 수학과 영어를 아이들이 알기 쉽게, 접하기 쉽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접하기 쉽게, 알기 쉽게 우리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직접 수업을 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을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역 내 초등학생들에게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효원고 친구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떠들썩한 수업이 있다는 이곳. 방학 중인 토요일. 효원고 학생들이 학교 인근 평생교육학습관에 맞네요. 모였습니다. 전날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오네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오늘의 수업. 하지만 둘러봐도 교실엔 어째 학생들 뿐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수업할 선생님들. 왕초보 학생 선생님들의 좌충우돌 수업이 시작됩니다. 기대됩니다. 첫 시간은 수학 수업. 얘들아 안녕? 난 연호야.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이집트로 여행 와 있어. 안녕, 나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정사각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네요. 펜토미노는 아까 설명했던 정사각형 5개 이렇게 이어붙여서 만든 조각을 펜토미노라고 해. 동화를 통해 정사각형의 개념을 가르친 뒤에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첫 번째 미션, 직사각형 만들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보다 빨리 정답을 맞히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승부욕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네요. 안 돼요. 이제 못 봤어요. 알겠어요. 이쯤에서 힌트가 나가야 하는데 여기 저렇게 오네.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놀랐고 너무 참여를 잘해줘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잘 따라오자 난이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난이도의 미션을 준비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활용한다고 하네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문제가 어려워지자 실랑이를 하는 아이들이 생겼는데요. 가볍게 가위바위보로 해결합니다. 꽤 노련한 선생님이죠? 여기 이렇게 뜯어보는 거 아니야? 학생 선생님들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초등학생들의 창의성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다리.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사슴이잖아. 그럼 이것도 답이지. 다리 한 개 들고 있어. 괜찮아. 다리가 하나 더. 이게 더 예쁜데 저거보다? 정답을 맞히는 수업보다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가는 효원고 학생들의 교육봉사 프로그램은 벌써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지역 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좀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애들이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네, 언니, 오빠들이 재미있고 이야기도 들려주니까 되게 멋졌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친구야 이거 맞아. 다음은 영어 수업 시간. 영어 가나요? 수업과 관련된 재미있는 동화책을 고르기 위해 학생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가요 이런 뜻이야. On Thursday, he visits the gym. 여기 한번 그림 볼까? 지금 곰이 뭐 하고 있지? 곰이 헬스장 가서 맞아. 영화를 보러 가요. 영화를 보러 가요. 맞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는 학생 선생님들. 아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네요. 일주일 계획을 적어보는 활동이 이어집니다. 그림 그리기도 빼놓을 수 없죠? 엄마가 놀고 점심 먹고 학원 가고 맞다 월요일날 학원이 2개지. 표정이 어둡네요, 월요일이라. 효원고 학생들은 교육봉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마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 I draw a painting on a sketchbook. I draw on paint on sketchbook. I eat lunch with my mama.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싶어요. 이 활동이 꿈에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네,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 가르쳐볼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담당 선생님과 함께 시작한 교육봉사를 통해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하는 효원고 학생들의 수업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수업을 더 언니 오빠들 영어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왕초보 선생님이 베테랑 선생님이 되는 그날까지 효원고 봉사동아리 학생들 파이팅! 와.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들과 함께한 지금 수학 수업과 영어 수업을 함께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그냥 일반 이제 학교 수업 시간보다 그냥 보기에도 확실히 재밌어 보이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전성세 선생님. 네, 고등학생답지 않게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마을 교육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교육의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만나는 거에 사실은 방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VCR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요. 보였는데 맞아요. 이 교육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수업을 준비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일단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상덕 학생. 네. 저는 영어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PPT로 영어 동화를 읽어준 다음에 그 책에 나오는 단어를 알려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만든 그 활동지에 다음 주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쓰고 그리게 했습니다. 그 기획도 하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홍기수 학생은 어떤 수업을 진행했나요? 저는 수학 수업을 맡았는데요. 예. 수학 수업 중에서 평면도형이라는 주제 중에서 특히 정사각형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주제에 맞는 책도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체험 활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활동이 펜토미노라는 것인데요. 펜토미노가 무엇이고 펜토미노가 정사각형의 도형을 여러 개 모여서 만든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들 스스로 다 만들어낸 건데 그렇다면 그 설계와 계획과 실천이 제대로 됐는지 공부를 함께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 잘 됐는지. 수빈 학생, 여기 옆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공부했죠? 어떤 수업을 했어요? 수학이랑 영어 수업을 하고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펜토미노로 수업을 해주고 영어에서는 일주일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전달이 됐네요. 와, 짧게 얘기를 했는데 준비한 게 다 전달이 됐네요. 수업 재밌었어요? 네. 그날 집에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 영어에선 그림 그리고 영어로 쓴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수학에서는 펜토미노로 사슴 만든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진짜 준비한 만큼 성과가. 수빈 학생 그 수업 들으면서 어려웠던 건 없었어요? 펜토미노를 처음 봐가지고 조금 어려웠는데 언니 오빠들이 종이를 보여주고 조금씩 도와주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수빈 학생이 지금 8살? 이제 9살. 이제 9살 돼서 펜토미노를 처음 접했죠?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펜토미노구나. 오늘 딱 보고 저게 펜토. 저는 수학 시간에 한 번도 펜토미노라는 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저보다 거의 30년을 먼저 펜토미노를 만났어요. 그렇다고요? 자, 일단은 학생들 반응이 지금 무척이나 좋습니다. 우진 학생, 뿌듯할 것 같아요. 어때요?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해주는 거 보면은 뿌듯하고 귀엽습니다. 귀엽죠, 너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효원고 학생들의 수업을 들으러 간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평생교육학습관에 수업을 하겠다고 전달을 하면 네.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얘기를 전달을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학습관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곳에서 신청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차수민 학생,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준비하나요? 저희가 모두먼들끼리 상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동화를 골라요. 네. 그 동화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도 짜고 여러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저희가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준비한 거랑 또 막상 수업을 진행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희끼리 준비할 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제일 원만한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면 이런저런 변수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한 거랑 아이들이 해내는 양이랑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수 학생은 어땠어요? 수업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애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옛날에도 항상 재밌는 것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위주로 항상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그러면 우리 기수 학생은 초등학교 사실 저학년이었던 시절은 지금 꽤 지났잖아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많이 달라졌나요?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또 느껴져요? 어떤 점이? 애들이 더 확실히 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살짝 애들이랑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때 1, 2학년 때랑 지금 1, 2학년 때랑 수준 확 올랐어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기수 학생이 굉장히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우리 수빈 학생이랑 여주 학생 정말 수업 잘 들었나 봐요. 오빠들이 많이 놀랐어요, 지금. 수업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나요? 작년에는 한 조당 2주에 한 번씩 갔는데 올해에는 수학과 영어를 3조씩 나뉘어서 한 조당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왜냐면 수업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꽤 걸리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수업에 공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이행진 선생님, 학생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요즘에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면 뭐 호텔이 하나도 없어도 전 세계의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죠. 또 뭐 택시가 한 대도 없어도 전 세계의 택시들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역설적인 의미가 많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사로서 어떻게 그런 역설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르치지 않고 애들이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가르치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전화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들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주어진 일들만 아이들이 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역량도 굉장히 높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쪽 도서관 측에서도 이렇게 찬성을 해주셔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의외로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했는데 엄청 잘 따라와주고요. 이 친구들이 기획력도 있고 설계도 다 하고 거기다 실행력까지. 그래서 정말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이제 2년째인데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가르치지 않는데 배우게 하는 법.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도서관에서는 어떻습니까? 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반기는 편인가요? 아마 이 프로그램이 나가면 더 반겨주실 것 같아요. 그전엔 좀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도서관에 섭외를 할 때는,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도서관에서 따로 동아리 팀을 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도, 제가 설계하지 않아도, 누군가 마을에서 이런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역량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교육봉사가 이렇게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 사실 지역 내에서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봉사를 한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하면 왠지 여유가 굉장히 없을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공부를 가르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전성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사실 교육학에서도 자기가 가르치면서 더 체계화되는, 구조화되는 논리도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는 곳은 의정부의 몽실학교라고 있어요. 의정부? 몽실학교는 철저하게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저 판만 깔아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미 고등학생들과 초등학생과의 교류가 있고요.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고등학생들이 꾸미어서 실제로 이제 판을 다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선배와 후배로 만나는
그런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생들이 다시 커서 고등학생이 그렇죠. 됐을 때 또 후배들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고. 맞습니다. 아, 멋지네요, 정말. 효원 학생.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 초등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일을 또 쉽진 않거든요. 뭐가 가장 어려워요? 일단 저는 영어 수업을 맡았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위주로 말을 하자면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은 영어가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면 따로 영어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이 되게 차이가 많고 또 저희도 1, 2학년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돼서 책도 어느 책을 주제로 선정해낼지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계속 해봐야 하는 거라, 그렇죠. 우진 학생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약간 돌발 행동? 네. 예를 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물을 마시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뛰쳐나간 적도 있었고. 목이 말랐나 보죠. 네, 어쩔 수 없었죠.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아니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학생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